네, 요즘 제가 그 다이어트를 하는 중인데, 이제 몸은 좀 비우고 좀 정신을 살찌우기 위해서 좀 몸을 비우니까 책도 좀 많이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. 정신이 좀 맑으니까. 네,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읽은 책들을 조금씩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그저께까지 읽은 게, 자, 플로스강의 물방앗간입니다. 플로스강의 물방앗간 1, 2. 자, 조지 엘리엇이라는 여자 작가입니다. 여자 작가. 그 배경은 영국이고요. 영국의 1800년대 영국의 물방앗간에서 그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. 나도양의 물레방아, 이 정도는 아시죠? 네, 그거랑 내용이 조금 다른데, 이제 그 틀리벗이라는 그 사람과 그 부인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. 아들이 바로 톰이고 딸이 매기인데요. 그 매기가 주인공이죠. 원래 자기 자신을 이 작가 조지 엘리엇을 투영한 사람이 바로 매기입니다. 매기. 네, 여기 매기가 나오죠. 약간 귀신 같지요. 자, 아주 매력적인 사람으로 나옵니다. 매기. 네. 옛날에 우리 그 촌에 살 때도 방앗간을 하려면 상당히 그 동네에서 돈이 좀 있어야 방앗간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옛날에 1800년대도 물방앗간이 아주 괜찮은 사업이었습니다. 근데 그 틀리버시가 소송을 벌이거든요. 웨이컴이라는 그 이웃집 변호사와. 그래서 그 소송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그 물방앗간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. 빼앗기게 되고 그 충격으로 틀리버시는 쓰러지고, 그래서 겨우겨우 몸이 불편한 상태로 힘들게 살다가 그 톰이라는 그 아들이 성장해서 사업을 해서 결국 그 돈을 다 갚고 다시 물방앗간을 찾아오는 그런 내용인데요. 네, 간략하게 줄거리를 얘기하면, 톰과 매기가 있는데, 톰은 이제 형제지만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톰은 아주 좀 매기를 좀 이렇게 좀 거칠게 다루고 많이 좀 뭐라고 하는 거죠. 다정다감한 스타일 오빠가 아닙니다.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톰은 이제 사업을 하게 되고, 이 매기는 그 원수 집안인 웨이컴의 아들 필립이라고 있거든요. 톰이랑 나이가 비슷한 필립이 불구입니다. 불구 절름발인데 그 필립이랑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. 원수의 자식이랑 사랑하게 되는 거죠.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몰래 사랑을 키우다가 나중에는 이 매기 사촌이 루시라는 여자가 있습니다. 그 루시와 부잣집의 스티븐이 서로 약혼한 사이인데, 이 스티븐이 매기에게 접근하죠. 매기의 매력에 빠져가지고. 그래서 하루는 보트를 타고 매기를 태우고 배를 타고 가서 이제 결혼을 하자고 강요를 하는데, 결국 매기도 그 사람이 매력적이지만 그럴 수 없다고 거절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. 매기는. 그렇지만 온갖 동네 사람들이 지탄을 다 받게 되죠. 사촌의 약혼자를 빼앗았느니.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, 그래도 결국 이 매기는 그 불구자 필립과 계속 사랑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, 이제 이 지탄의 대상이 받으니까 혼자 따로 아는 사람 집에 하숙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 홍수가 나서 그 강물이 불어서 집이 다 떠내려가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그 매기는 그 집에서 탈출을 하면서 그 보트를 하나 타고 자기 집 물방앗간으로 가는 겁니다. 결국 물방앗간을 다시 되찾았으니까 엄마랑 톰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, 그래 갔는데 집이 반쯤 잠겨 있거든요. 그래 엄마는 딴 집에 가서 안 계시고 그 밤에 그 톰 자기 오빠를 구해서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겨우 나왔는데, 이제 아침이 밝아올 때쯤 그 흐르는 강에서 막 별의별 막 이렇게 쓰레기나 물건들이, 엄청난 큰 물건들이 떠내려오잖아요. 결국 그 배와 충돌하고 배는 뒤집히고 이 두 남매는
서로를 껴안은 채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끝이 나는 겁니다. 그리고 결국 세월이 지나서 그 무덤가에 그 틀리버시는 그 병으로 일찍 죽거든요. 그때 충격으로 일찍 죽고, 그 무덤 옆에 요 톰과 맥이, 이 남매의 무덤이 같이 비석이 세워집니다. 그래서 이제 에필로그는 그 남자 두 명이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가끔씩 그 무덤을 찾아오는 게 있는데, 한 남자는 결국 나중에 또 다른 여자와 찾아오고, 한 남자는 영원히 혼자서 계속 찾아오는, 앞에 남자는 스티븐이고 뒤에 남자는 필립을 뜻하겠죠. 네,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. 자, 우리 보통 세계문학과는 약간 결론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. 보통 필립인 그 불구자와 매기가 결혼해서 끝나게 되는데, 이거 남매가 죽음으로써, 남매가 화해하고 죽음으로써 끝난다. 원래 그 일로 인해서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. 자, 그걸 보니까 이제 요 여자 주인공이 자기 오빠와 25년간 의절하고 죽기 직전에 자기 오빠가 화해를 하고 요 주인공도 죽습니다. 근데 이거는 그 전에 써있는데 어떻게 그게 나왔는지는 참 궁금하죠. 네. 그리고 이제 요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20살 때쯤 자기 아버지에게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. 이 맥이라는 여자가, 조지 엘리엇이라는 요 작가가. 근데 그 기독교에, 정통 기독교에 대한 포기를 했는데, 그 다음부터 예수의 생애를 번역합니다. 예수의 생애라는 그 책을 번역하고, 그리고 스피노자의 신학 정치론, 신학에 대해서 번역하고, 그 다음에 포이어바우의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번역하고, 이렇듯 더 연구하고 심취해, 진짜 그 정통 기독교를 포기하고 자기가 새로 접근하는 겁니다. 네,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? 한마디로 기존에 그냥 억지로 그냥 교회 다니듯이 가니까 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본 사람입니다. 네,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, 우리가 신을 믿는 게 어려울까요? 안 믿는 게 어려울까요? 우리 보통 나이 든 아저씨들 보면, 나는 신을 절대 믿지 않는다. 절대 신 안 믿어. 마치 엄청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. 사실은 그게 엄청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. 신을 안 믿는 거는 쉽습니다. 안 믿으면 되니까. 안 보이는데 당연히 안 믿으면 되지. 저도 무신론자인데, 신을 믿으려면 엄청나게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. 그게 신이 있는 걸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게 안 받아들이지요.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는 거에 마치 대단한 철학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. 나는 등산을 하는 게 어렵습니까? 안 하는 게 어렵습니까? 그냥 등산 안 하면 그냥 안 하면 되죠.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게 어렵지, 공부를 안 하는 걸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그런 것처럼 이 매기도 그 신을 포기함으로써 다시 공부하는 것처럼, 네,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자는 그런 의미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. 네. 뭐가 정리가 잘 안 되네요. 안녕.